요즘 이제 AI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이야기, 넥스트 A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AI 기술이 대부분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성능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딥러닝 기반의 AI가 결국은 패턴 레코니션 기반의 AI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패턴 레코니션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AI냐라고 하는 거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람처럼 러닝하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추론할 수 있는 우리가 AI에서 weak AI, strong AI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인텔리전트한 이런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현재 딥러닝 기반의 AI의 리미테이션을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한 머신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인 거죠.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휴먼 브레인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또는 뉴로사이언티틱한 그런 이렇게 브레인의 인포메이션 프로세스 원리는 무엇이냐. 그래서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 또는 뉴로 인스파이어드 AI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면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리고 러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저 예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노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너희들 좀 딴 데 가서 놀아라 그랬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다가 하루는 이제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돈을 주기 시작했더니 애들이 놀기도 하고 돈도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 보상 또는 외적 동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놀고 또 돈도 받고 한 달 동안 계속 그 할아버지가 그걸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아이들한테 야 이제 난 너희들에게 돈을 못 주겠다. 왜요? 나는 이제 돈도 없고 나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놀 의미가 없어졌어요 라고 놀이터를 떠났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어떤 학습을 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비헤이비어가 만들어질 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학습할 때. 근데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런 외적 동기도 그게 이제 리워드죠. 돈이나 이런 리워드인데 이것들이 학습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외적인 보상이 사라지는 즉시 그게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동기보다 내적인 동기를 이용한 학습, 내적인 동기를 이용한 어떤 행동의 생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게 심리학 쪽에서 동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그런 내적 동기를 이용해서 머신이 어떻게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 수 있지? 처음에 언뜻 들으면 되게 황당하거든요. 이 동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쉽지 않은데 내적 동기 원리를 이용해서 기계가 지금보다 더 러닝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나?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라고 할 수 있고 그게 꿈과 같은 것이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게 그런 연구들이 많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건 작년에 2018년에 스탠포드의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이미지 레코니션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챌린지도 하고 그쪽 연구를 많이 하는 페이티 리라고 있어요. 유명한 페이티 리 교수하고 사이콜러지에 있는 교수하고 같이 협력해서 내적 동기 원리를 이용해서 스트럭처드 비헤이비어를 만들어내는 머신러닝 하는 것을 연구를 한 사례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현재 AI의 이 리미테이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브레인에서 또는 인간의 커그니티브 프로세싱 원리에서 영감받아서 휴먼 인스파이어드 머신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게 저희 연구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데는 이제 어떤 요구사항이나 필요성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AI 기술이 훌륭해요. 잘해요. 잘하는데 근데 못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한점들이 또 꽤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현재의 기술은 이 다니엘 그 모델리티의 어떤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지능 또는 언어 지능 또는 뭐 음성 지능 이렇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센서리 능력들이 멀티모달한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현재의 컴퓨터는 다니엘 모델리티의 싱글 모델리티의 지능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때로는 만지면서 그 사물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예측하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처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모달한 그 AI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미지 레코니션 하는데 이게 가려졌어요. 이렇게 가려져서 가려진 것들은 이미지 레코니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쓰여져 있는 글씨를 보고 그 가려져 있는 저 사물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구나 라고 이렇게 레코니션한테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또는 소리를 같이 듣고 사람들이 이 언어를 이해할 때 귀로 들리는 이런 음성 정보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과 그리고 입술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같이 음성 인식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오디오 정보만을 이용해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이미지 정보와 오디오 정보를 같이 결합해서 현재 잘 안 되는 그런 음성 정보에 대한 음성에 대한 레코니션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또 다른 브레이크스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 패턴 학습 기반의 인텔리전스다. 주로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엔드-투-엔드 러닝을 많이 하거든요. 상당히 똑똑하고 되게 많이 잘하는 것 같지만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이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입력이 있고 그 입력에 대한 정답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머신이 이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정답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에러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머신이 계속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답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턴 레코니션 기반의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 라고 해서 결과는 알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왓슨이 뭐 이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사 결정을 했어요. 왓슨이. 근데 왜 환자 또는 의사가 왜? 라고 했을 때 설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이 환자의 이 심텀 또는 이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이런 거라고 했어 라고 하는 것밖에 왜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머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 의사결정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거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또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역이 아닌 곳에서 예를 들면 숫자를 그냥 자동 인식해서 주차료 정산하고 하는 데는 얘를 왜 칠로 인식해서 그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류에는 많이 사용될 수 있죠. 그런데 그 AI 기술이 이제는 그런 류의 응용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전 사회에 걸쳐서 필요로 하는 기술로 적용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력이 떨어지는 그런 기술이 이제 한계가 이제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리미테이션이 얘가 성능이 좋아요. 그 이전에 뭐 통계 기반 또는 규칙 기반의 방법들보다 잘해요. 그런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정답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고 결국은 기납법적인 학습을 하는 거. 개개의 사실로부터 그랬더니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패턴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납법적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개야 아니야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몇십만 장의 사진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어요. 개에 대해서 구분을 하네. 이제 고양이도 구분하고 싶은 거야. 근데 고양이에 대한 사진을 또 몇십만 장을 또 만들어서 또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엔 여우를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여우에 대한 걸 또 몇십만 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너무나 멍청한 거잖아요. 사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가 어떤 건지 좀 학습을 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어떤 건지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우는 여우에 대한 사진 몇 장 정도 또는 그거에 여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 몇 가지만 설명을 해줘도 여우를 금방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원샷 러닝, 퓨샷 러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원샷, 퓨샷 이런 러닝을 하는데 현재의 딥러닝 기반의 AI는 그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드에서 AI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엔 그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딥러닝 기술로 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 그거 도입하자라고 해서 전문가를 만나요. 전문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뭐를 물어보냐면 데이터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데이터 많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데이터 많아요 우리 여태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물어본 데이터는 뭐냐면 이런 신발 그림이 있다고 하면 그 신발은 이게 남자 캔버스 아니야 뭐 여자 캔버스 아니야 이런 정답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가 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그냥 사진 찍어놓은 것들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 데이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구축부터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구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회사에서는 데이터 구축하기보다는 구축한 이후에 만들어질 이런 인식 기술이나 이런 기술을 원하기 때문에 데이터 구축하는 데는 또 돈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처럼 이렇게 몇 개의 샘플들을 보고 그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머신러닝 기법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좀 게임이 체인지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라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AI는 우리가 시험 볼 때 AI는 융합적인 연구다. AI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는 무엇인가 몇 개를 써라라고 할 때 정답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AI 기술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심리학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지능을 컴퓨테이셔널리하게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인간이 지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원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심리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심리학에서 주로 이제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 쪽을 연구를 많이 하는 그건 이제 기능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연결해서 인간의 브레인이나 또는 인간의 마인드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가 정신과 또는 신경과예요. 신경과에는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네오코텍스 이렇게 심피질에 있는 이런 뉴런들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뇌의 어느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뭐 담당하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신경과학.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철학, 인류학. 그리고 또 뭐 수학, 그다음에 통계학, 뭐 이런 쪽에 다합체적인 융합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태까지는 최근에는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보자. 어떻게 사람은 사진 몇 장만 보고 저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어린아이들은 한 3세 정도, 4세 정도 되면 애들이 갑자기 알아듣는 이 어휘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음성 인식 기술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단어수를 인식하는 단어수를 늘리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아이들은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이 갑자기 말문이 터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막 알아듣는 것도 많아지고 말을 많이 어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건 이제 vocabulary spot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vocabulary spot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그런 vocabulary spot이 일어나도록 자연스럽게 학습을 언어 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민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연구들이 실제 이제 AI에서 브레이크를 만들 넥스트 AI라고 생각이 됩니다.